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물어보는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강해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드린 후성이 무려 118.31%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도 96.92%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3기도 60.34%의 수익,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28.98%의 수익,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 그리고 아이비기명도 29.22%의 수익입니다. 휴맥스도 19.47%의 수익이고요. 케이타비치도 20.8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양사도 17.87%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KD도 18.16%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넥스턴바이오도 13.05%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와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미국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요, 전장보다 534.75포인트 상승한 34,912.5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요, 전장보다 74.46포인트 상승한 4,438.26포인트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1.79포인트 상승한 14,823.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간 실업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등을 주시했는데요. 이날 개장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엘스파고, 윌그리스 부치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등의 대다수 은행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주가가 각각 4%,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시티그룹의 주가는 0.8% 상승, 그리고 웰스파고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유나이티드 웰스와 월그리스 부치 얼라이언스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월그리스는 이날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요, 예상치를 평균 11%가량 웃돌았습니다. 또한 이날 기업 실적을 발표한 8개 기업 모두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져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3만 6천 명 감소한 29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1만 8천 명을 밑도는 수치로 지난해 3월 14일 기록한 25만 6천 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유동평균 실업보험 청구
후자 수는요, 33만 4,250명으로 직전 주보다 1만 500명 감소했고요. 이 역시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월가의 예상을 밑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6% 상승이었습니다. 8월 수치는 0.7% 상승해서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둔화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8.6% 올라 2010년 자료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기술, 자재 관련주가 2% 이상 상승을 했고 산업과 통신 그리고 헬스 관련주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또한 비용 상승 압력에도 이번 분기 기업의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스탁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전장보다 1.78포인트 하락한 16.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또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차트 보시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린 후성이 무려 114.4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가 96.91% 그리고 3기가 60.34%의 수익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28.98%의 수익입니다.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지도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입니다. 아이비기명도 29.22% 수익 챙겨드렸고요. 휴맥스도 19.4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K탐리츠도 20.89%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KD도 18.16%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엑선바이오도 13.05%의 수익 챙겨드렸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같은 종목들도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들 위한 수급주,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지금부터 귀로만 또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S&P 500입니다. S&P 500 선을 한번 쭉 그어봐 드릴게요. 추세선 그죠? 고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더라. 그죠?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고 저항을 살짝 맞은 이후에 눌림 이후에 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지난번에 고점인 4,421.50을 넘어 있는 상태, 그죠? 4,421.50을 넘어 있는 상태, 이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삼각이 돌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채널이 이런 흐름에서, 맞아? 이런 흐름에서 돌파가 됐고요. 지금 다시 삼각이 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각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안에서 삼각이 돌파되어 있는 상태니까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지난번에 저점인 이 가격은 4,318.75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를 보겠다. 삼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최근 거만 봐드리면 이런 삼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삼각이 만들어져서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 돌파도 됐고
추세선 돌파도 됐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전고도 돌파가 된 상태예요. 그럼 재차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S&P 500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추세선 부근에서 해보세요. 추세선 부근. 그러면은 이렇게 돌파 이후에 저런 식으로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부근의 가격대에서는 S&P 500도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재차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4,500 정도까지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4,500이 돌파가 되는 흐름이 다시 나온다면 시장은 재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4,500이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다 중기적으로는 또 박스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있겠다. 지금의 모습은 이런 위치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위치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래서 돌파가 돼 있다. 그죠? 돌파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겠다. 돌파를 정고를 못 넣는다 그러면 일단 앞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그죠? 그래서 이걸 살짝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모습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매수는 이 자리 추세선, 그죠? 추세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지난번 저점이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이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대략 기수 기준으로 4,358, 4,320 정도 되니까요. 그 구간대에서는 눌림의 조정 시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시장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재차 돌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다우 볼 건데요. 그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다우는 S&P 500에 비해서 좀 강했죠. 돌파 이후에 눌림, 그리고 재돌파 이렇게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면 다우도 그죠? 삼각 돌파가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삼각이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 조정 이후에 돌파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자리는 34,300 정도 되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와 주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괜찮은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는 지난번에 고점인 35,500 정도인데 일단은 35,000이 강한 저항대예요. 35,000이 강한 저항대니까 35,000을 강하게 넘어가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35,000을 여기서도 못 넘었다가 여기서도 그죠? 힘에 부치게 돌파가 됐던 자리고요. 이번 하락에서도 저항이 됐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35,000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주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 주어야 재차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35,000이 못 넘는 흐름이 나오고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 기준으로 보세요. 이 추세선이 이제 깨진다 그러면은 조금 강세가 꺾이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34,000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재차 또 조정 갈 수 있으니까 34,000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을 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차트는 역시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수는 다 채널을 돌파를 해서 이런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삼각까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삼각의 전고점 추세선 다 돌파하는 흐름에서 그죠? 추세선도 돌파됐고 전고점도 넘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삼각 지우고 다시 삼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입니다.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죠? 삼각이 돌파된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추세선도 넘어갔고 전고점도 넘어간 상태입니다.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 부근인 이 자리,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면 지수로 따지면 14,700이나 14,710 그리고 14,660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조정 시에는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조정이 오면 재차 반등 한번 기대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의 가장 큰 저항 가격은 현재는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 15,200 정도, 15,200 정도에 있는 62평가 강력하게 지금 계속 저항대로 작용되고 있는 이 자리니까 15,200이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전고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서도
15,500. 지금은 일단 상승세가 꺾였다가 반등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항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15,250 그리고 뭐 15,500 다 저항 구간이니까 강하게 돌파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물량은 올라가면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재차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부터 추세가 막 강하게 간다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눌렸다, 그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돌파식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추세선 부분에서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손절이 짧은 자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위치의 자리는 어디냐? 비슷한 위치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런 자리가, 그죠? 이 채널도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마무리됐다가 삼각, 그죠? 삼각이 돌파되면서 정고. 그래서 오늘의 봉은, 어제의 봉은 이 봉과 유사한 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이 자리와 유사한 양봉이니까 음봉이 만약에 꽂힌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다, 그죠? 여기처럼 음봉이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유사한 구간, 그죠? 유사한 구간 두 구간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유사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채널, 그죠? 채널 돌파, 삼각 돌파,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서도 세게는 못 갔고 옆으로 조금 그냥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기간 조정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볼 부분은 골드를 한번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그죠? 골드가 재차 지금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 채널을 이렇게, 그죠? 돌파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저가를 안 깨지고 여기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돌파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죠? 돌파에 매수를 박스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탈시 매도, 그죠? 이탈시 이쪽으로 하면 매도, 이렇게 되면 돌파시 매수란 전략 드렸는데, 돌파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대표님 매수를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상승으로 돌았으니까 재차 이렇게, 그죠? 눌림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손절은 이 가격 저가 깨지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745 정도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는 이 구간에서 이 가격대는 뭐 1770부터 1755 이 정도 사이, 그죠? 1770부터 1755 사이가 눌림 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돌파 이후에, 그죠?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가는 거니까 이 자리 박스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재차 1825까지 한번 가보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골드도. 그리고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도 중기적으로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걸려 있어요. 딱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실버는 이렇게 손을 보면 채널이 좀 길게 돼 있죠. 이렇게 식으로 채널이 길게 돼 있어서 걸려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추세선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도는 게 맞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매수가 도는 게 매수로 전환된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전저가 이탈하는 걸 손절로 잡고 눌림의 이런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채널 안에 갇혀 있다. 채널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고, 조정 시에 22.23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만약에 이 22.2 정도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 또 여전히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가 마지막 매수는 22.2 정도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돌파시 매수는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4가 넘어간 이후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또 매수가 가능해요. 24가 넘어간 이후에 조정 시에서 매수가 가능하니까 따라가시진 마시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시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를 한번 볼 건데요. 빅스, 그죠? 미국 시장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고점을 못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10월 달에 하락해서
고점을 못 넘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장은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죠. 지수가 지난번보다 그죠? 저가가 10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9월에. 거기다가 9월 차트를 보면 빅스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졌는데 그죠? 여기 9월과 9월, 10월이죠. 9월, 10월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수는 방금 전 차트에서 보셨지만 저가가 이렇게 깨져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빅스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점을 돌파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전고를 돌파해서 빅스가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27.5 정도에 가 있었어야 시장이 하락으로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빅스가 넘어가지 못했다. 이 위치에서 10월 초 부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 빅스가 넘어가지 못한 점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차 지금 다시 안쪽으로 조정해서 들어왔는데 빅스가 지금 이렇게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저점 부근이에요. 다시 못 넘고 변곡을 3가간에 갇혀서 그죠? 빅스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17, 18, 20 밑으로 떨어져서 17, 18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하락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장은 하락이 마무리가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 재차 이제 다음에 기준을 보시면 25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또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25 부근에서 물량을 받으셨다가도 27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또 재차 하락으로 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빅스 참고하시면서요. 빅스가 전고를 넘느냐. 지수가 전저를 이탈했는데 빅스가 전고를 못 넘는다. 그러면 뭐다? 일단 좀 의심을 해보자. 하락에 대해서.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빅스 항상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빅스가 전고를 못 넘었다. 못 넘고 내려왔는데 지수는 전저를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진정한 하락이 아닐 여지가 있고요. 빅스도 전고를 돌파하고 지수가 전저를 이탈했다. 그럼 뭐다? 또 진정한 하락으로 돌 수 있는 부분이다. 빅스 지수가 전고를 넘는지 분명히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미국 주식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지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 무료 도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의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후성은 무려 118.31%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는 96.92%의 수익, 3기는 60.34%의 수익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28.98%의 수익, 한국파마도 24.5% 수익, 그리고 진흥앤컴퍼니도 27.99% 수익, 아이비기명도 29.22%의 수익입니다. 스맥스도 19.47%의 수익이고요. 케이탑리츠도 20.89%의 수익입니다. 삼양사 17.87%의 수익이고요. KD도 18.16%의 수익입니다. 엑스턴바이오 13.05%의 수익. 이런 종목들 또 후성, 인스코빌, 삼양사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변수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또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968.87 포인트로 상승 출발하여 장 초반 2962.3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후에 상승폭을 키웠고요. 오전 중 2980선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재차 확대했고요. 장 막판 2988.97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988.6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가운데 9월 FOMC 의사록 공개 속에 코스피 지수는 기간의 순매수, 정부의 구두 개입성 발언 등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에 따라 이틀째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밤 미 증시가 실적 시즌 기대감 및 공급망 우려 일부 완화 등으로 대체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9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 발언 등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 등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환율이 약간 빠른 속도로 상승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요,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해 통계 집계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월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력 대란과 원재재 가격 급등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제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요,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내릴 경우에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아울러 경제 회복이 대체로 순조로울 경우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해 내년 중반께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5,029억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37억, 1,258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134계약, 913계약 순매수, 기관은 1,941계약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7원 하락한 1,186.8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960.58포인트로 상승 출발하여 장 초반
960.52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서 오후 들어서 980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재차 상승폭을 키웠고요. 장 막판 983.63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한 끝에 결국 983.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850억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89억 그리고 1억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로 흐름 확인하기 전에 물어들어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드렸던 후성이 118.31%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가 96.92% 수익 챙겨드렸고 3기도 60.34%, 프란시지 바이오파마도 28.98%,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지노맨 컴퍼니도 27.99%, 그리고 아이비기명도 29.22%, 휴맥스도 19.47%의 수익, 그리고 케이탑리츠도 20.89%의 수익입니다. 삼양사도 17.87%의 수익이고요. KD도 18.16%의 수익입니다. 엑스턴바이오 역시 13.05%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죄송합니다. 후성, 인스코비, 삼양사, 3기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변동성에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을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무료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 번째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피 차트 흐름은 이렇게 그죠? 삼각에서 변곡에서 이탈을 한 이후에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또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그죠? 하락 세기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반등을 해서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어제 반등을 해서 하락 세기 돌파. 하락 세기는 뭐다? 상승이에요. 하락 세기 돌파가 되면 상승이고, 상승 흐름이면서 어저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5이평 위쪽에 양봉이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5이평 위쪽에 양봉 하나 나와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런 위치와 일단은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흐름이 마무리가 돼서 그죠? 여기 양봉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위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흐름은. 그리고 하락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무리되는 양봉이 그죠? 마무리되는 양봉이 5이평 위쪽에 딱 나타나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전고도 넘어 있어요. 전고를 보면은 2978.08인데 그죠? 어저께 갭 상승하면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갭 하락 그리고 갭을 메꾸려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 3010 정도까지의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재차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파됐다가 밀렸다가 앞으로 약간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3100까지도 한 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반등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정도로 이 구간에서 손절을 못했던 분들 그죠? 이 구간에 손절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구간하고 비슷하다. 이 구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다? 그죠? 이렇게 저항까지 가면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 현재로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죠? 우하향. 지수는 상승 구간이 아닙니다.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100을 정확히 못 갈 수도 있어요. 3080부터 3100 사이에는 뭐다?
비중을 좀 줄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선물 예상가는 0.95포인트 하락으로 나오는데 한 10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3080에서 3100 정도 가면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거고,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그죠? 이렇게 지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약간, 그죠? 중기적인 흐름에선 이런 흐름이다. 그럼 반등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저항이 되겠죠.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고, 하락의 시작이 3100이 깨지면서 됐으니까 3100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80부터 반등이 만약에 바로 이렇게 급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그죠?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3080부터 3100까지 구간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눌려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화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삼각 패턴 뭐 이렇게 보면도, 그죠? 이렇게 보면도 채널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은 마무리된 걸로 보인다. 일단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려면 2950 정도까지의 조정은 가능하니까 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단 2900, 그죠? 2900 깨지면 포기를 해야죠. 그렇게.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뭐 사도 상관없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상관없습니다. 단 2900이 깨지면 손절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목들. 손절을 못한다라고 하시면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금 꼭 쥐고 계시고 나중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들도.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어쨌든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승 아니에요. 시장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물량 짧게 여기서 사셔가지고 여기서 3080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금 보유, 이미 물려있는 분들은 3080에서 3100 가면 물량을 줄여보는 전략, 코스피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부분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오히려 코스피보다 강하게 더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 차트도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져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삼각 패턴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종목들이 여러분의 종목 대부분이 아마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이탈을 하면 잽싸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들고 계시고, 이런 자리랑 비슷해요. 또 그렇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그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져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져서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종목은 최소 35% 정도, 뭐 20% 이상, 최대 절반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약한 종목은 50%까지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좀 강하다고 하는 종목도 20% 이상 손실이 납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박스가 깨지고 나서 음봉이 꽂히기 시작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20% 가까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빠진 흐름이 나온다 그럼 잽싸게 팔고, 이런 구간 잽싸게 팔고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시면 재차 이런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하시는 분들도 눈치가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하락 흐름 피하면 그 다음에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굳이 20% 두들겨 맞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제 시장에서도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추세가 이어지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 보면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가 마지막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10%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많아요.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데서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어차피 본인의 매수가까지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꺾이는 흐름에서 나오면 빨리 파시고 재차 이런 데서 매수를 해주시면 오히려 이만큼의 손실 필요 없고요. 수익으로 챙기실 수 있어요. 지금 구간은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처음처럼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 초처럼 잡고
종목을 매수해서 무조건 길게 홀딩해서 이렇게 기간을 갖고 간다.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뛰쳐나오고 재차 간다 싶을 때 다시 잡아서 수익을 챙겨놓는 20%, 30% 정도 챙기고 나오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스닥 보면 코스피는 전저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전저를 안 깼어요. 그죠? 삼각 패턴이 돌파가 되면서 강력하게, 그리고 5일선 위쪽에 5일선 연두색이 지금 5일 이평선인데 그 위쪽에 양봉이 나왔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봉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봉. 여기서 이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상가는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런데 조정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종목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으로 왔어요. 지수 마찬가지고 일단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20 정도, 그죠? 1020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지난번에 하락했던 흐름에 1020. 이 구간에서는 이때가 되겠죠. 이때까지도 바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바로 반등했듯이 지금 바로 반등한 구간은 1020에서 1010 이 정도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도 종목 대응 하시면 일단 코스닥도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으로 돌렸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단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막 공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오후에는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후까지 감안해서 종목들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부분은 변동성 지수를 한번 봐드릴 건데, 그죠? 변동성 지수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변동성 지수가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깊게 하락이 들어왔죠. 미국은 반대였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 변동성 지수가 꺾여서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다?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런 지금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여기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까지만 뭐 내려와 준다면 땡큐 시장은 강하게 반등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3,100 정도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디 1020이나 1010 정도까지도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 지금 변동성 지수 체크해 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변동성 지수가 지난번 이번에 고점을 넘어간다. 그죠? 이번에 고점을 눌렸다가 재차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넘는지 선고를 넘는지 그 부분 체크하셔서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물 볼게요. 선물 보고 원달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지수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눌림에도 매수고요. 이제는 눌림에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5위평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단 좀 약해요. 지수보다는 전고를 못 넘었으니까, 그죠? 이 구간의 박스 안에 갇혀 있을 여지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그래도 일단 하락세는 진정이 됐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5위평 385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도 좋겠다. 단 385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런 박스 구간 안에 갇히는 겁니다. 비추세 구간. 일단 반등 이후에 그래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겠고, 현재는 이런 구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봐드릴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면서 원달러가 제발 1180원, 1170 중반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구두 개입과 같은 멘트 강하게 가면 개입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시고 나서부터 원달러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좀 더 내려와야 돼요. 1186원인데 1170원 중반대까지만 내려와 주면, 그죠? 1170원 중반대 이렇게 선을 그어 드릴 건데, 이 정도 가격, 그죠? 이 정도 가격까지만 내려와 주면 시장 주식하시는데 괜찮은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재차 1190원을 돌파하면서 1200원 부근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정의 기운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원달러 환율까지, 그리고 변동성 지수까지 다 봐드렸고요.
어저께 강했던 종목 한번 볼게요. 어저께 강했던 종목은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를 살짝 하고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원래 목표가는 한 67,500원, 67,000원 뭐 정도 가격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의 목표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살짝 그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보단 약해요. 시장보다 약하다는 이유는 시장은 이런 봉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시장은 5위평 위쪽에 있는 양봉이 나와서 이런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이 강하게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조금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오늘 뭐 7만 원 위쪽에서 지금 예상가가 1% 정도 상승해서 있는데 7만 100원, 7만 200원 정도 그죠? 그러면은 오늘은 5위평 위쪽에서 봉이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드디어 그죠? 여기 현재 가격이 이렇게니까 오늘 이런 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매수를 꼭 해야 되느냐?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 반등 올라오면 7만 원 4천 원에서 5천 원 부근 오면 그냥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매수를 해서 꼭 거기까지 먹어야 되느냐? 일단 그거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추하는 전략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도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쉽게 강하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죠? 힘들게 72,000원, 3,000원까지 갈 거니까 올라간다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강하게 갔던 종목 한번 볼게요. 한일화학이 어저께 강하게 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아연하고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연 가격이 요즘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강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아연 가격 상승 속에 아연계를 주 원료로 아연화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흐름이에요. 차트만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짧은 그런 삼각에서 돌파가 된 흐름이죠. 예상가가 오늘 좀 높게 나와서 만약에 전고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타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2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바로바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한번 18,000원, 19,000원도 괜찮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대응하는 전략. 종목의 특성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갔다가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갔다가 조정이 뭐 18,000원, 17,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기다리셨다가 18,000원, 19,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조정을 주면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일단은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금을 했던 종목들 드디어 살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종목들은 저와 같이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